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백모의 일생일대의 영광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스토리를 좀 만드는 편인데, 그러니까 관점을 만드는 편인데, 제가 이 보스 가치주권, 가치지향 주권국가로 앞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를 첫째가 셰일 혁명에 의해서 지난 한 40년, 50년 동안 인류를 지배해왔던 페트로 강박, 또 오일 파워가 망가졌기 때문에 이제 주권 국가 게임이 본격화된다. 두 번째, 5G AI, Five Guy라는 굉장히 그 민감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하고 치명적일 수도 있는 그 기술을 그 기술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는 통신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주권 국가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주권국가 게임이 강화된다. 그런데 이 주권국가 게임이 강화되는 방향이 이 민중이 개인화되고 민중이 잠재적으로 전부 엘리트화되기 때문에 그 방향이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방향, 즉 개인, 자유, 진실, 시장, 민주주의, 또 신앙 영성에 대한 존중, 이러한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섬기는 방향으로 주권 국가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보스 방향으로. 그런 말씀을 이제 요새 한 두어 번 정리해 드렸죠. 어제는 확실히 정리해 드렸고. 그랬더니 우리 이 같이 이제 고생하시는 우리 조성환 교수님이 그 말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백모의 이야기를 가지고 백모를 신문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생일대의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뭐라 그럴까 이 뭐 오늘 저 신문하러 오신다며. 제가 좀 이야기할게요. 예. 세일혁명 이게 이제 말하자면 주권 오일 파워가 종말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주권 게임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그걸 지났다. 그다음 두 번째, 앞으로 지금 더 확대될 5G AI 이거는 누가 관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필요의 문제에서 주권 국가가 말하자면은 새로이 부활하고 다시 이 5G AI 문명에 대처하는 주권 국가적 재구성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문명적인 변화에 민중이라고 하는 엘리트와 민중인 관계에서 다수의 그 정치체의 그 구성을 이루는 다수가 개인화되고 잠재적으로는 능력을 가져서 엘리트화되는 모든 사람들 엘리트와 민중의 이 역학관계가 질적으로 변동하는 이제 시점이 될 것이다. 비록 지금은 빅브라더 같은 이 토탈리타리언 빅텍이 지금 뭐 오큘러스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관장하듯이 이렇게 건방지게 나오고 있는데 어제 하신 그 세 가지 정리를 보고 이건 정책적으로 완전히 새로이 내 스스로를 좀 다시 재구성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 그런데 첫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예, 말씀하시죠. 이 이제 세일 혁명이라고 하는 게 모든 이 정치적 산 국가 혹은 뭐 개인 누구든 간에 문명과 국가는 뗄 수야 뗄 수 없는 요소인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죠? 기반입니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조건 기반이죠. 기반, 셰일 혁명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하나의 자원이 석유라는 하나의 자원이거든요. 네. 하나의 자원이 인간 생활의 전체 지구 전체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생활의 전면을 지배하는 데에 불과 30년밖에 안 걸린 자원이에요. 이게. 네. 그리고 그 분포가 굉장히 편파적 자원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제일 많이 쓰는 게 미국이고. 그렇죠. 제일 많이 수입하는 게 미국이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요. 이게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을 장악하는 데에 길게 잡으면 30년 걸렸고 짧게 잡으면 20년 걸렸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플라스틱 사출이 시작된 게 1947년경이거든요. 압출, 예, 예. 익스트루전. 근데 1970년이면 이미 끝났거든. 예. 인간 생활 모든 측면 장악해요. 예. 나일론이 상용화된 게 1939년, 38년이거든요. 예. 그걸 기준으로 하면 30년 걸린 거고요. 플라스틱 사출 기준은 20년 걸린 거예요. 20년, 30년 만에 온 지구의 모든 사람의 생활의 전면을 장악을 해버리고 예. 예. 이 자원의 분포가 이 자원의 분포가 말하자면은 지극히 중동 중심으로 한정돼 있고 예. 이러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권 국가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손발이 묶여 버려요. 그렇죠. 아 우리나라도 오일 쇼크 2번에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잖아. 그게 이제 아마 조금 지나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와트 전기 19세기, 18세기, 19세기 이제 말하는 산업혁명을 하고 영국의 말하자면 문명적 이 수단이 이 전파를 하면서 생겼던 두 가지 큰 사건.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은 산업적 사회로 지향을 하고 러시아까지도 그다음에 또 전쟁이 두 번 큰 전쟁이 세계 전쟁이 존재를 했고 그게 다 끝나고 나면서 이제 페트로 시빌리제이션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이 페트로는 그 전의 와트하고는 다르게 지질학적 혹은 지리적 제한성 그다음에 이 그런 것 때문에 주권 국가들이 내재적으로 그런 문명적 그 요소를 자기가 말하자면 어느 지역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세계 정치에 의존하거나 이런 식으로 돼서 주권의 온전한 혹은 주권의 정상적인 행사가 사실은 굉장히 제약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네.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전기기관은 석탄 아니요. 그렇죠. 네. 석탄은 웬만한 데서 다 나요. 그렇죠. 네. 근데 석유는 게임이 달라. 그렇죠. 이거는 게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석유 그렇게 아주 편제되어 있는 편제되어 있는 자원이 소개되기 시작한 지, 그러니까 석유 화학이 소개되기 시작한 지, 그러니까 기름 석유가 아니라 석유 그렇죠. 화학이 화학이요. 납사라 그래, 나프타. 우리 그렇죠, 그렇죠. 저기 일본 말에서 납사라 그러죠. 납사라고 그러죠. 우리 옛날에 납사라고 불러. 나프타 같은 거 뽑아내가지고 거기서 온갖 폴리머 제품들, 뭐 예, 나일론부터 시작해서 플라스틱 다 약품 뭐 다 만드는 본드 이 전부 다 만드는 이런 상태까지 가는데 불과 딱 20-30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그냥 포로가 되는 상태가 되죠. 어떤 페트로 강박에. 어떤 국가든 페트로 문명에 페트로 강박. 저는 문명이라고 안 부릅니다. 이건 페트로 강박이에요. 강박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왜 이거 놓치면은 숟가락 놓는데. 근데 이거는 중동에 있고 중동은 국제 정세에서 결정되고 그 국제 정세를 결정되는 미국마저도 중동 앞에 가서 70년부터는 빌빌 기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게 또 재밌는 국제정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그 자체를 염두에 두면 사실 주권 국가가 그때 이 말하자면 크래시될 거의 추락할 뻔한 거예요. 추락하거나 아니면은 본질적인 요소를 침해당할 수 있는 아주 크리티컬한 위기인데 그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둘이 이야기 많이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중국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있으면서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한껏 카르텔을 맺어서 저렇게 참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난리를 치다 보니까 냉전 시기라고 하는 게 물론 그 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또 요소가 있었지만 부분적으로는 이 주권 국가가 이 말하자면 이완되거나 와해되거나 혹은 파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잡아주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페트로 강박하고 냉전은 말하자면 주권 국가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꾸로 표현하면 주권국가 입장에서 서방 주권국가 입장에서는 늑대 두 마리를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늑대끼리 또 관계가 있으니까 주권국가가 그 존재할 수 있는 존재 이유가 되는 거지. 그렇죠. 예. 소련에 대항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공산주의에 대항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공산주의 대항하면서 경제적 자원의 측면에 있어서는 페트로 강박과 중동 오일 파워를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런 시기가 이제 1970년에서 91년까지 한 20년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미국을 이야기를 할 때 뭐 미국 고립주의다 뭐다 얘기할 때 참 미국이 그 1823년 먼로주의 이야기할 때 그 유럽의 국제 정치에 대해서 이 개입하지 관여하지 않겠다. 그 이런 생각을 가져서 이제 유럽의 그 특히 동맹 정치 그런 이제 시기가 좀 있었는데 45년 이후에 냉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오펙을 중심으로 하는 이 국제 정치의 악동들이 나오고 난 뒤에 이 동맹 정치가 거의 글로벌한 상태로 막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때 1970년에 이 페트로 강박, 그러니까 예. 석유가 지배하는 세상이 오면서 예. 이미 그때 내부적으로는 주권국가 체제가 약화되는, 그러니까 주권국가가 존재 이유 자체가 굉장히 소련 대항하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자원인 석유에 대해서 주권국가가 아무것도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자면은 아랍 중동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래서 웬만한 주권국가는 꼼짝 못하는 꼼짝을 거예요. 못하죠. 미국만 빼고. 그렇죠. 근데 미국도 혼자는 안 되니까. 자기들이 거기서 물건을 떼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미국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말하자면 글로벌한 레벨에서 원래 그 미국의 외교 정책의 대외 정책의 전통이 아닌 동맹 정치를 일반화를 시키면서 세계를 관리를 하고 주권 국가를 유지를 하는데 후견을 해 왔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셰일이 나오게 되면 셰일은 이거는 뭐 석유가 나서 뭐 셰일이 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잘 살게 됐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 미국이 일단 석유를 수입을 안 해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에너지 수입을 안 하니까 또 에너지 수출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계 에너지 시장이 순식간에 안정화돼 버린 거예요. 안정화됐죠. 예. 아니 제가 저 세상탈출에서도 얘기했지만 솔레이마니 정도를 잡아 죽이는데 그렇죠. 중동의 지배자 솔레이마니 잡아 죽이는데 제가 태어나게 그거 유가 안 올라갑니다 했는데 진짜 안 올라가고 말아버렸잖아. 그 어느 정도 안정화된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이게.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바이든이 이제 그걸 또 거꾸로 뒤집으려고 그러면 바이든 저거 다 못 뒤집어요. 그게 이제 세 가지 이제 질문입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피터 자이안 우리 국정치나 이 에너지 정치를 하는 분들한테는 많이 읽혔고 그게 이제 2부에서 1부는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데 2부에서 저도 반대를 하는 조금 잘못 봤다고 그러는데 셰일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미국이 완전히 고립으로 미국으로 그냥 그러니까 세계 관여 정책을 다 빼고 고립 세계 정치에 관여 안 할 거다 고립할 거다라고 하는 결론을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고 또 백모 선생도 반대일 거예요. 구체적인 반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자이언 주장을 정확하게 이제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자이언 이거거든요. 셰일혁명이 나서 미국이 에너지에 관해서 이제 더 이상 중동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예. 미국은 세계에 간섭 안 하고 자기 이익만 챙겨가는 예. 그런 나라가 될 거다. 예. 세계 경찰로서의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예.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예. 뭐냐면은 그러니까 셰일 혁명에 의해서 예. 일단 세계 전체는 주권국가 게임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케이. 네, 더 이상 페트로 강박에 모든 나라가 페트로 강박에 시달리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 주권국가 게임 들어간 거는
빅텍에 대해서 지금 반발 튀어나오는 거 보세요. 그렇죠. 폴란드 반발 튀어나, 독일 반발 튀어나, 영국 반발 튀어나, 오스트레일리아 반발 튀어나, 프랑스 반발 튀어나, 심지어 지금 인도가 트위터랑 인도가 한판 그렇죠. 붙겠다는 거예요. 인도 반발 튀어나. 빅텍에 대해서 전부 웬만한 나라들 반발 다 튀어나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니들이 어떻게 검열을 해? 그렇지. 검열은 주권 국가가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인도는 그렇게 말을 못을 박았어요. 네. 그래서 그거 조금 더 할 네, 건데. 근데 잠깐만.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셰일 혁명에서 주권 국가 게임이 됐는데 네, 예. 그럼 미국은 이런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주권 국가 게임이 예. 걔들 말로는 아메리칸 라이프스타일. 예. 그러니까 our lifestyle, our value system. 그러니까 인류 보편성을 가지는 우리가 value oriented sovereign state. 인류 보편성을 가지는 주권국가 게임으로 밀고 가려 그러는 거죠. 저 오케이. 예, 그러니까 제기를 했고 지금 그냥 바이든이 손을 떼는 게 아니라 세계는 주권국가 게임으로 가고 있어. 가고 있고. 근데 그 주권국가 게임이 딴 길로 나쁜 길로 못 빠지고 안 빠지게 하고 좋은 길로 갈 수. 자, 그 나쁜 길이라고 하는 게 예, 예. 2015년까지의 그 세일 혁명이 완성된 시기를 염두에 두지도 못하고 아직까지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는 중국과 푸틴의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푸틴이야 뭐 귀엽고 귀엽고 이제 시진핑이 중국이 문제죠. 중국 제국의 뭐 영광을 제한한다, 중국 몽이다, 일대일로다 이런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저 페트로 강박관념, 특히 뭐 세계의 공장, 세계 제조 기지 센터로서 그런 부분으로 일을 벌렸고 이 벌리는 과정에서 국내적으로는 디지털 토탈리타리언 리액션을 했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이 1대1로 등등등 만만한 작은 국가들에 대해서 제국주의적 침투를 했고 미국이든 뭐 유럽이든 소위 돈 갖고 미디어 갖고 테크놀로지 가진 애들하고 상당한 부분은 카르텔을 맺어서 말하자면은 이 문명적인 말하자면 헤제모니를 바꾸려고 하고 국가적인 그걸 바꾸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드러남으로써 이 문제가 남아 있는 한 기본적으로 이 미국과 혹은 중국과 이 게임은 설사 바이든이 뭐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로비를 받고 여러 가지 했다 하더라도 쉽게 중국의 말하자면 뭐 에이전트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뭐 아마 트럼프 정도 수준의 그 직접적인 그 어떤 그 교정 그런 거를 안 하더라도 미국이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문제 그 도발에 대해서 일정한 이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취한 가장 지독한 친중 정책은 탈원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탈원전 자체만 보면 이게 왜 친중인지 모르잖아. 그렇죠. 근데 원전을 닫아 걸면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 설계 최고, 건설 최고, 운영 최고, 그 다음에 모듈화 최고, 그다음 제어 최고. 네. 이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돼서 가거든요. 예. 바이든도 똑같은 짓 하고 있어요. 그렇죠. 존 캐리를 기후 변화 스페셜 엠보이 특별 네. 대표로 임명을 했잖아요. 네, 그 거물 예. 존 캐리를. 네. 그 존 캐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셰일 혁명을 문을 닫아 걸고 음흠. 다시 바꾸라에 해서 다시 미국이 중동 석유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걔들의 목표예요. 그렇죠. 그거대로만 가면 중국이 삽니다. 그렇죠. 사는 게 아니라 중국이 살아요. 아니 중국이 살아요. 이게 왜 사냐면 이게 그 어질러지니까 살아요. 그렇죠. 어디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이란에서 석유 안 갖고 와. 그러나 사우디나 뭐 이런 데 석유를 미국이 갖고 와 버리면 다른 나라는 어디서 석유를 갖고 오냐? 이란에서 갖고 와, 베네수엘라에서 갖고 와, 러시아에서 갖고 와요. 그렇죠. 세계 질서가 확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지죠. 난장판이 되죠. 난잡하게 돼요. 그럼 중국이 또 이거 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셰일 혁명을 이 바이든 정부가 문을 못 닫아 건다고요. 일부는
일부는 닫아 걸지만 큰 흐름은 문을 못 닫아 걸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얘들도 미치고 환장할 거야. 중국 어떻게든 중국 간첩 같은 놈들이 거기 디글디글 할 텐데 중국 어떻게든 좀 해줘야 되는데 해줄 길이 별로 없어가지고 환장할 거예요. 중국은 지금 뭐 이 권력 상태 기본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이 말하자면은 그 세력명 이전에 말하자면은 이 페트로 강박을 자기들의 달러 자금 국내적으로 싼 소위 말하자면 착취 경제로서 달러를 벌어들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중동에 말하자면은 이 책임 아니 뭐 깡패 한두 명을 길러서 계속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고 거기에 대한 장치로서 그 남사군도의 비행장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 지전략적으로 미국을 밀어내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한 10년 구상을 했고 그것의 구도를 트럼프의 역할은 다 드러내는 물론 그 드러내고 대비도 인도태평양 라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기 무역 저기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구도를 해놨기 때문에 이 쉽게 바이든 정부가 또 바이든 정부가 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카르텔들의 그 뭐냐면 글로벌 친중 프로 차이나 글로벌리스틱 그 카르텔 뭐 그거 제안하여서 움직이는데 그것도 쉽게 작동하기 힘든 지금 구조에 봉착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마 코로나나 뭐 등등등 해가지고 중국이 그 사이에 만들었 그 세계를 이 도발적으로 변경시키고 패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 요소를 세계가 다 알아버린 거예요.